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주차 1차 시 수술주기 간호 비대면 수업 온라인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주기 간호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제시된 영상을 시청하시고 사전학습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술 전 간호 보시겠습니다. 수술 전 간호를 우리가 왜 하는지 일단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수술 전 간호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술 전 간호를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수술 전 간호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보실게요. 수술 전 간호를 그럼 왜 하냐?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다들 불안하시죠? 불안한 것은요, 수술 후 예후에 대해서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일단 불안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 간호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떠한 것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것을 수술 전에 미리 얘기를 해두면 간호를 대상자를 간호에 잘 참여시킬 수 있겠죠. 내가 배가 아프지만 왜 기침을 해야 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수술 전에 잘 들었는 대상자라면 훨씬 더 그 과정에 참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수술 전 간호 보시겠습니다. 수술 전 간호에 들어가는 간호의 내용으로는 건강력 사정이 있습니다. 건강력 사정 안에는 알레르기와 약물 복용력이 있는데 알레르기 영역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수술하기 전에 요오드나 라텍스, 요오드가 포함된 게 방사선 조영제나 피부 소독 용액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텍스, 청결제와 반창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력입니다.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한약재나 영양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약물 복용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과 한약, 영양제 이러한 것들은 마취제나 진통제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수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검사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과 수술 동의서 작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간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금식과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구토로 인한 허빈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중에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전 전신마취로 인한 호흡기와 순환기 합병증, 순환기 합병증이라고 하면 무기폐와 폐렴, 혈전선 정맥류, 색전증 등이 있고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폐운동법, 폐운동법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터를 사용하는 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리 운동, 침상에서 체위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생과 피부 간호입니다. 피부는 미생물이 성장하고 증식하는 좋은 부위로 적절한 피부 준비는 수술 후에 상처 감염의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수술 전날 저녁에 항균 비누로 목욕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상처 감염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피부 준비는 보통 수술 부위와 주위의 가장자리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이 됩니다. 수술 전 간호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 준비와 방광 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변문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 부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하부 위장관이나 하부 장기 수술을 받을 때 수술 전에 장 준비를 합니다. 관장과 하제로 장관을 깨끗이 해서 상해 위험을 감소하고 절개나 열린 장 부위에 수술 상처의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방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가기 전에 직전이나 혹은 수술 전 투약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하거나 수술실에서 빈 방광 상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영양과 수분의 공급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장 기능이 정상화되어서 경구 투여가 가능해질 때까지 정맥으로 용액과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휴식과 수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고 또한 수술 후 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완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수술 전 투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설명하게 되죠. 금식과 관장, 의치나 보청기, 보철기, 그리고 보청기 액세서리, 속옷, 안경, 콘택트 렌즈, 화장을 제거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현문사에서 만들어진 동영상 있죠? 수술 전 간호. 수술 전 간호 내용에 강화 폐활량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수술 부위 피부 준비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하셨나요? 수술 전 간호? 자, 수술 전 간호의 실습의 목표입니다. 수술 전 간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사용할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트의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피부 준비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전 주의사항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술 전 간호,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어떤 술기도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죠. 그래서 미생물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 준비하고 물품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를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죠. 왜? 환자한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면 또 손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위생을 또 실시해요.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해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팔찌와 리스트를 대조합니다. 이때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이름과 등록번호. 그래서 항상 2가지 이상의 지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6번째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동의서는요 주치의가 받습니다. 요즘은 피해가 많죠. 피해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받기도 하는데 원칙은요 주치의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면 동의서를 주치의가 받으면 간호사는 동의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 동의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이해 정도를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이 간호사의 일입니다. 그게 수술에 대해 대상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불안을 사정하고 필요시에 불안 완화 간호를 실시합니다. 일단 수술 전 간호에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는 것 또한 간호사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보통은 수술을 앞두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대상자에게 목적, 수술 후 왜 심호흡을 해야 되는지, 왜 기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심호흡을 왜 할까요? 자, 심호흡을 통해서 폐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죠. 폐를 충분히 확장한다는 것은 폐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 안에 공기가 없는 것, 즉 무기폐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침을 통해서 폐 기저부에 있는 객단 배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번째는 대상자를 자위나 반자위를 취하게 합니다. 자위나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앉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만큼 폐 확장의 범위를 증가시켜서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강화 폐활량계입니다.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터의 사용법을 설명을 합니다. 강화 폐활량계는 심호흡을 유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물건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유도하고 사전에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간호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범을 통해서 대상자가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 폐활량계는 최대한 숨을 내쉬면 흡입 용적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최대 흡기를 유지해서 폐포의 허탈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숨을 내쉬고 호스를 입에 물죠. 그리고 깊게 숨을 최대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지표가 이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그 지표가 올라가게 돼요. 볼이 보통 올라가게 되죠. 내가 들이마신 만큼. 그러면 그 기준선에서 3에서 5초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면 우리 폐의 끝에 달려있는 폐포에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포가 이렇게 펴져서 확장될 수 있는 시간, 그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초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시범 보여주고 대상자에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트를 그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얼만큼 이 사람은 들이마실 수 있는지 최대 흡식량을 확인하고 거기에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터는 이 개인용이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하지 않아요. 입에 물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개인 소유물이에요. 이 사람만 쓰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최대 흡식량을 확인하면 요만큼 올라갔네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오면은 수술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해서 숨을 크게 많이 지금만큼 못 들이마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이 부분을 지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수술 후 사용 빈도, 그리고 수술 부위 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한 번 하면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좀 쉬어야 돼요. 너무 계속 들이마시고 하면은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다한기가 되죠. 그러면 어지러워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게 돼요. 그래서 1시간에 한 10분 정도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지지를 해줘야 되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래서 하고 나면 지금은 그냥 들이마실 수 있지만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부위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못 들이마실 거다. 그래서 그때는 베개로 절개 부위를 다 잘 지지해서 요거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함께 교육을 해줍니다. 이제 수술 부위 피부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피부 준비는요, 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모를 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위는 복부입니다. 수술 부위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핵심 술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위는 복부, 그리고 제모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사례로 이제 요 프로토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에게 피부 준비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털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커튼으로 커튼이나 스크린을 이제 쳐줍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때 멸균 장갑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모제 피부 민감성 반응 검사를 합니다. 이 제모제도 약품이죠. 여러분들 염색약도 여러분들 사게 되면 팔 안쪽에다가 민감도 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죠. 이것도 약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제모에 들어가기 전에 손목 안쪽에 소량의 제모제를 바른 후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을 확인을 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확인 결과 발진이 없으면 누운 자세에서 복부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제모제를 수술 부위 전체에 바르고 이것을 마구마구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펴 바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샴푸질 하듯이 막 문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모제를 닦아냅니다. 일단 거기에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그리고 손위생 실시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복부를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부 전체 해당이 됩니다. 유두선부터 서해부 윗부분까지 제모 여부 제대로 털이 잘 녹아져 나갔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샤워를 하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샤워를 할 때 이제 항균 비누 있죠? 항균 비누로 샤워를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감염의 위험성을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이제 설명합니다. 수술 전날 금식이라고 하면 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환자들이 많이 물어요. 금식이라 그러면 물은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금식이라고 하면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입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 가운데는 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전일 금식 및 그리고 장 준비를 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서 물을 포함해서 어떠한 경구 섭취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것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위 괄약근이 이완이 되죠. 그래서 위 내용물이 식도나 기관으로 역류가 돼서 흡인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 준비는 일단 대변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위 괄약근만 이완이 되는 게 아니라 항문의 괄약근도 이완될 수 있죠. 그래서 대변이 만들어지고 이 대변이 바깥으로 수술하는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 전에 장에 하부 위장관을 다 씻어내죠. 그게 관장입니다. 그래서 장 준비를 하도록 교육한다라는 거. 일단은 대상자는 금식을 하고 병원 측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관장을 보통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의치나 보청기, 보철기, 액세서리, 속옷, 안경,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가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술 가기 전에 소변을 보도록 교육하고 확인합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잠깐 소변만 보고 방광을 피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폴리카데타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죠. 그 처방에 따라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면 그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이게 많이 흔들리면은 이거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귀중품은 병원 규정에 따라서 보관함에 넣고 그리고 잠그거나 가족이 보관하도록 설명합니다. 그래서
귀중품은 가능하면 병원 내에 두지 않고 보호자를 통해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좀 안전하죠. 그리고 사용한 물품 정리하고 물과빈으로 손위생 실시하고 그리고 수행 결과를 기록지에 기록을 하는데 기록지에 기록할 내용은 내가 뭘 교육을 했는지 피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수술 부위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중 간호입니다. 수술 중 간호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끝내고 그리고 회복실로 가기까지, 즉 이송하기까지의 간호가 수술 중 간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술실 안에는 간호사가 간호사의 직무에 따라서 할 일이 좀 나눠져 있죠. 먼저 스크럽 너스입니다. 소독 간호사죠. 소독 간호사는 수술 과정 동안 무균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간호사가 또 필요한 거죠. 수술 과정 동안 무균수를 지키고 그리고 집도의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고 수술 과정 동안 사용된 끄즈 그리고 바늘, 기구 등의 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출혈을 했는지 이 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척 용액을 계산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소독 간호사 외에 이제 순환 간호사입니다. Separating Nurse라고 하죠. 수술 계획표에 따라서 수술방과 수술 장비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정서적 상태, 그리고 이것을 사정하고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적절한 수술 체위를 취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대상자를 관찰하고 안전간호를 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 생겨난 많은 일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과 조직, 표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록하고 라벨을 붙여서 해당 부서로 보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수술 과정 동안 무균술이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그리고 수술 시에 필요한 물품과 기구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소독 간호사하고 함께 최소한 3번 이상 그 3번에 들어가는 그 타임은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제냐 수술 시작 전, 주가 공급했을 때, 수술 부위 봉합하기 전에, 그리고 수술 부위 봉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대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꺼즈 수를 확인을 합니다. 들어갔는 사용되는 꺼즈와 나왔는 꺼즈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바늘과 기구의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배가 아파서 사진을 찍었더니 뱃속에 꺼져가 있었다. 수술할 때 사용한 기구가 배 안에 있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독 간호사, 엄격하게 보면 간호사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 소독 간호사하고 앞내 그리고 순환 간호사의 그때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런 일을 생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손실된 혈액과 체액량을 측정을 합니다. 손실된 혈액은 사용된 끄즈에 멸균된 꺼즈를 썼다면 그 꺼즈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피가 묻었으니까 그 무게를 재면 됩니다. 무게를 재고 그리고 체액량을 소변이나 뭐 이런 거 잴 수 있는 거는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꺼즈에 묻어 있는 것들은 꺼즈의 무게를 재서 손실된 혈액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실 간호사에게 이제 수술이 다 끝나서 환자를 인계할 때 회복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순환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여러 가지 간호 중에서 환자가 몸에 뭔가를 달고 나왔어요. 안에 뭐 농이나 혈액이나 각종 분비물이나 삼축물이 있어서 그것을 바깥으로 빼내는 배액관을 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액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간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술 후 간호를 하게 되면 그리고 배액관 관리의 목적과 절차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배액관 관리를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술 후 간호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간호를 왜 해야 되냐? 먼저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호흡기계 합병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뭘 해요? 심호흡과 기침하는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야지 회복이 잘 되겠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금식을 해서 만약에 장 수술을 하게 되면 장이 회복이 되면은 단계별로 음식을 공급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물만 드세요 라고 했다가 괜찮으면 미역, 죽, 일반 상식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액관을 꽂게 되면은 배액관은 밖에서 내 몸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침습적인 시술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감염의 리스크를 상당히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감염의 위험과 그리고 피부 손상을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 후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의 위험과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액관이 제자리에 잘 고정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할 때 내 손이 감염시키지 않도록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드레싱 부위를 잘 살펴보고 감염의 증상, 부종, 종창 그리고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발적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수술 후 간호가 되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러한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다른 감염의 증상들이 없어야지 상처 치유가 잘 되겠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조직 절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PCL을 사용을 한다든가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대상자가 빠른 쾌유와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간호를 하게 되죠. 다음은 수술 후 간호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간호의 내용에는 첫 번째로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과 그리고 다리 운동과 항색전 스타킹 착용 그리고 조기 이상 격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분비물을 배출시키고 폐를 확장시키도록 합니다. 기침 금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침을 함으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는 질환, 뇌, 척추, 목 또는 눈 수술 대상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공급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출혈과 땀, 구토, 금식으로 인한 체액 불균형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IO를 체크하고 탈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 공급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은 장 수술할 때 장 운동이 회복이 되면 단계별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배뇨 양상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취제로 인한 방광 근육의 긴장 저하로 인해서 소변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 배뇨를 유도하고 배뇨 곤란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방광 팽만 정도와 배설 양상을 사정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활력 징후 측정과 배액관 관리, 상처 관리가 있고 여섯 번째로는 통증 관리가 있습니다.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IV, PC 또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액관 관리입니다. 배액관을 왜 삽입하는지, 배액관 삽입의 목적은 배액을 통한 감염의 위험과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부 상처 조직에서 발생하는 삼춘물을 배액을 해서 감염과 염증으로 인한 농양을 예방하고 주위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치유 촉진입니다. 배액관 종류에 따른 관리 방법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펜로우즈 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림 A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드레인을 박는 목적은 수술 후에 상처 부위나 감염된 부위에서 체액, 그리고 혈액, 고름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액을 배출해내면 이 상처가 빨리 건조해지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액 배출을 진행을 시키면 상처 감염 위험을 줄이고 또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좀 방지해 주죠. 그리고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다면요. 이게 상처 부위가 좀 꺼즈로 덮어놨죠. 상처 부위가 오픈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감염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주변으로 감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는 배액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 배액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의 옆쪽을 절개해서 배액관을 삽입한 후에 배액관 끝부분을 안전핀이나 클립으로 고정을 하죠. 그래서 배액관이 상처 쪽으로 딸려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B에 보이는 것이 요게 JP 드레인이고요. C 그림에 있는 것이 해모박입니다. 요거는 상처 안으로 튜브를 넣고 피부에 봉합해서 서서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배액하는 방법입니다. B에 보면 JP 드레인은 여기 고무공 같이 생긴 것이 스포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꾹 눌렀다가 펴면서 음압이 유지되면서 안에 있는 것이 딸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해모박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납작하게 붙여주게 되면 눌러주게 되면 안에는 음압이 형성이 돼서 상처에 있는 배액물이 산출물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체액이 흐르게 되니까요. 다음은 배액 양상에 따른 산출물을 구분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러스 엑수데이트라고 해서 장액성 산출물입니다. 이것은 수분을 많이 포함한 혈장입니다. 혈장성 분비물을 갖다가 장액성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투명하고 연한 노란색이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성 산출물은 적혈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혈장도 섞여 있지만은 적혈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혈액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를 혈액성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액과 혈액성 산출물, 장액 혈액성 산출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핏기가 혈액성 산출물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핏기가 없고 좀 더 물 같은 혈장과 적혈구가 결합된 적혈구가 서로 함께 결합된 산출물입니다. 그리고 고름 산출물은요, 화농성 산출물이라고 해서 플루런트 엑수데이트. 이거는 백혈구 세포에 의해서 탁한 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란색, 초록색 또는 갈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비되는 산출물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을 그리고 양상을 잘 관찰을 해서 분비물의 양상을 우리가 보고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배액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에서 내 체내로 뭔 관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액관을 따라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관 주변으로 다른 장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탈장이라고 하죠. 배액관 주위로 탈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배액관을 넣은 곳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관으로 인해서 이 배액관이 신경을 누르건다거나 하면 장마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트라우마, 장관 손상, 인저리, 트라우마보다는 인저리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장을 누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손상, 장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액관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의 피부 상태를 잘 살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액관 관리와 수술 후 통증 관리를 하기 위한 IVPCA 관리에 관한 현문사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간호 보시겠습니다. 수술 간호의 실습 목표입니다. 수술 간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액관 관리의 목적과 절차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장비, 물품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물과 비누로 손위생 모든 술기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죠. 물과 비누로 손위생하고 물품 준비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 가지고 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위생해서 미생물의 숫자를 줄이죠. 그 다음에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인하고 그리고 입원 팔찌하고 리스트 대조해서 대상자 이름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목적과 절차는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체액이 많이 축적이 되면 압력을 만들게 되죠. 이 축적된 체액물이 다른 조직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되겠죠. 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상처 치유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감염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액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튼으로 사생활 보호해주고 손소독제로 손위생하고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배액관을 풀어서 배액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액관이 꼬이거나 접혀 있지 않는지 막힌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배액관은 글자 그대로 안에 있는 삼춘물을 바깥쪽으로 배액 흐르게 하는 관입니다. 근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잘 봐야 되겠죠. 꼬이거나 접혀 있거나 막혀 있게 되면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누워서 자꾸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 듀티마다 그리고 가서 수시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액관의 개방성 확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액관 삽입 부위의 드레싱 상태. 삼출물이 많고 출혈이 많다. 그러면 이 출혈이 그냥 드레싱을 해줘서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의 증상과 징후. 감염의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부위가 상처 부위에 화끈화끈한 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밝았습니다. 발적이죠. 환자는 그쪽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환자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리고 바이탈하고 해서 감염의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배액관 위쪽을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흡입백을 안전하게 잡고 주의 깊게 위에 일단 밑에 내가 마개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클램프를 잠그지 않고 배액관 흡입백을 열게 되면은 나오던 분비물이 다시 양압이 형성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잠그고 흡입백을 안전하게 잡고 주의 깊게 마개를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눈금이 있는 배액 용기에 담아서 배액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적을 때는 주사기로 시린지를 이렇게 쭉 뽑아내서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다른 컵에 따라서 이렇게 눈금이 있는 컵에 따라서 양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적을 때는 주사기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소독솜으로 양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소독솜으로 배출구와 흡입백 마개를 잘 닦아주죠. 그리고 사용한 소독솜은 버립니다. 곡반에 버리고 그리고 흡입백을 눌러서 다시 음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배출구를 닫습니다. 그래서 음압이 유지가 되어야지 안에 있는 백 삼출물이 양압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딸려 나오게 됩니다. 딸려 나오는 만큼 이렇게 쫙 눌러놨던 것들이 조금씩 백이 이제 커지게 되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 위쪽에 잠금장치 클램프를 반드시 열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밑에서 볼일을 다 보면 위에 클램프를 다시 열어줘서 배관이 삼출물이 흘러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액 용기에 수집된 배액물의 양상, 양은 얼만큼 나오고 색깔은 어떠한지, 그리고 투명한지 탁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배액의 양상을 기록할 때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 벗고 이걸 확인하고 장갑 벗고 손위생하고 그리고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관리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물론 간호사가 이런 것들을 상처 부위에 배액관 주변에 감염 증상을 확인을 하고 배액 양상을 확인을 하지만은 대상자한테도 일단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침까지 잘 나왔는데 오후 돼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피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음압을 유지해서 꽉 눌러놔야 되는데 여기 바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대상자도 알아야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징후 정도는 대상자가 자기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위험 징후를 우리한테 얘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액관 관리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관리를 비우고 어쩌고 드레싱을 해라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교육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개방성 유지, 마개의 잠금 및 음압 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손위생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물품 정리하고 그리고 배액물은 오물 배출구에 따로 버려야 되겠죠. 기관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갑 벗고 물과빈으로 손위생하고 그리고 결과를 간호지에 기록을 합니다. 배액관 드레싱 상태, 클리어한지, 더티한지, 우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요. 배액물의 양상, 양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그 양도 체크하고 색깔은 어떠한지, 투명도, 탁한지, 맑은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요. 환자한테 교육했는 내용이 있다면 그 교육 내용을 적어주도록 합니다. 온라인 퀴즈가 LMS에 탑재되어 있으니 퀴즈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술 주기 간호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8주차 2차 시 온라인 수업 내용은 맹원요법입니다.